안녕하세요. 범블한 먹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매물 거두고 호가를 올리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집값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가 됐죠. 이제 본격적으로 잠삼대청,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쪽 아파트 값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단기적 이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서 강남 상구에 몰려있는 아파트 값 들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부적인 어떤 변수보다는 외적인 변수 요인, 특히 미국발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정책, 그리고 환율, 금리, 국채 부분, 여러모로 이 한국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악재들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집주인들이 매물 거두고 호가 쳐올린다고 해서 그만큼 집값 자체가 방어선이 견고하게 유지가 될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매물 현장은 오히려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4일 정도에 82,000건 정도에 그쳤었던 매물이 이제 2월 12일 9만 선까지 지금 올라서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거 단적으로 뭘 말하느냐? 집이 그만큼 선순환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풋, 아웃풋이 확실하게 교차되면서 뭔가 회전력이 있어야 집이 제대로 거래가 되고 거래가도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렇게 매물 쌓이다 보니까 거래량은 늘 수밖에 없는 거고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3,000건 선에 딱 걸려 있다는 얘기죠. 이 거래량 자체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다는 얘기고 1월 들어서는 거의 2,600건 선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인구 1,000만이 사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2, 3천 건에 그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집값 자체가 향후 상당한 이 대조정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만 보더라도 2025년 2월 상당히 쑥 하고 그래프가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토지거래 허가구역 족쇄가 풀렸다 해서 잠삼대청 집값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안 그래도 여기는 규제를 해도 워낙에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규제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는 자체 판단이 선 것 같고요. 그래서 40여 년 만에 족쇄를 푼 것 같습니다. 일부 규제 완화 조치가 집값을 더욱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경제 현황판만 딱 들여다 보더라도 이 자산가치 시장이 자력갱생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강남 쪽은 이런 이 규제 해제로 인해서 단기적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멀리 보자면 그닥 그렇게 이 집값 궤적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만큼의 그런 어떤 에너지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외부적인 요인이 전부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조금 제롬 파월이 미국 경제가 아주 강력한 어떤 견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준금리나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와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도 이 관세 정책에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지금 대체적으로 이 미국의 자본이 60% 이상이 다 주식시장, 가상화폐에 몰려 있어요. 한국은 반대로 부동산에 몰려 있지만 이렇게 중산층 이상의 금융 투자, 이 자본 세력들이 이렇게 한두 달 상간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또 탄력적으로 관세 부분을 또 앞으로의 정책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파티는 끝났다? 거래 끊겼는데도 대책도 없는 부동산이라는 이 키워드가 바로 한국적 상황에 딱 들어맞고 있는 거고 그만큼 지금 고금리 부담에 대한 영향은 미국발 기준금리 동결이나 인상 쪽으로 가는 어떤 이 궤적의 변화 때문에 주담대 금리 역시도 계속적으로 내려오기는커녕 반대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죠. 아무튼 지금 부동산 시장은 꽁꽁 지금 묶여 있는 거고요. 탄핵발 경기 침체 위축 더욱더 심화되고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없는 뭐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썰렁한 그런 어떤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금 내수 경기 침체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가장 수익률이 빵빵했던 호텔 신라가 거의 뭐 697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찍을 정도로 얼마나 뭐 호텔 산업과 뭐 면세점 빵빵한 그런 어떤 기업이었습니까? 내수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뭐 영락없이 호텔 신라조차도 영업 손실 3천억 쇼크를 지금 두 손에 받아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KDI 역시도 뭐 이런 내수 경기 침체의 영향 고스란히 뭐 수출 이 지표를 갉아먹고 있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발표하고 있고요. 올 성장이 전망치가 1.6% 정도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와 수출 동반부진 관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 실질 소득은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지갑이 얇아질 수밖에 없는데 소비력 당연히 뭐 줄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집값은 일단 손에 닿아야 뭐 잡을 수 있는 재화 가치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지금 뭐 고분양가로 인해서 신축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매매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구축 시장 호가세가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이것도 뭐 버틸 여력이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망세는 더욱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정말 뭐 최근에 나오는 분양가를 정말 비웃을 정도의 아주 뭐 가성비 있는 이 분양가로 나오는 그런 서울 도심의 요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복합 사업 굉장히 까마득하게 들리는 그런 단어 같죠. 그러나 뭐 최근에 2년여 전만 해도 뭐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4년 만에 가시화되기 시작했네요. 뭐 방학역 두산건설이 수주를 맡게 됐고 쌍문역 동측도 시공사 선정 초읽기에 들어갔고요. 연신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는 그래도 진입 비용이 적은 곳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중에 신길 2구역 영등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길역과 영등포역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좀 뭐 이 조감도도 이미 벌써 나와 있고요. 굉장히 개방형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 구성을 가지고 있죠. 영등포역, 신길역 뭐 두 곳의 역을 이용할 수 있는 뭐 입지도 나름 괜찮은 그런 어떤 아파트고요. 뭐 공급 물량도 거의 1,300세대에 이를 정도로 아주 빵빵한 공급 물량을 자랑하고 있는데 뭐 교통호재까지도 뭐 신안산선까지 들어오는 영등포역이 가까운 것 같고요. 1,332세대 정도 지금 물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층수가 45층 정도 되고요. 최근에 뭐 영등포에서 나오는 뭐 분양 이 단가만 보더라도 뭐 84제곱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2억, 13억을 훌쩍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실하게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래도 가격 경쟁 면에서는 가치가 있다. 지금 뭐 거의 이 조감도까지도 들어서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굉장히 그래도 스카이라인이 확실하게 좀 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죠. 신길 뉴타운 하면 뭐 2, 3년 전에 가장 뭐 서울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곳 아닙니까? 교통의 요지고 서울의 뭐 모든 인프라, 생활 인프라를 확실하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이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분양가는 20평대가 6억대 그리고 30평대는 8억대로 지금 이 추정치가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찌 보면 확정적인 어떤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등포에서도 20평대가 6억대라면 지금 이 영등포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6억대가 거의 뭐 20평대가 거의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가성비가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일단 물량이 1332세대라는 얘기죠. 그죠? 무주택자들에게는 굉장한 또 2025년에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요. 주변 시세 대비 뭐 거의 반값 수준입니다. 지금 뭐 뉴홈으로 나오게 되는 가장 빠른 공급망 라인을 타고 있는 곳이라 만약 여기 또 일정 부분 이 1300세대 정도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잘라서 나눔형으로 또 나오게 된다면 가격은 거의 뭐 4억대에서 5억대로 또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소형 평수는 4억대, 뭐 30평대는 한 5억대, 5억 후반대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신길 뉴타운이 계속적으로 엄청난 집값 상승세를 보여온 곳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고분양가 물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나눔형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 부담 비용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70%에 가깝기 때문에 뭐 서울의 집값 전체가 지금 출렁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리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주변 아파트 시세 보시면 더샵 파크 프레스티지가 35평이 13억에 지금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뭐 분양가가 대체적으로 6억대라면 6억 8천 정도라면 거의 뭐 반값 정도 해당하는 그런 어떤 이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세가는 6억 2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뭐 이렇다면 20평대 분양가하고 거의 뭐 비슷한 그런 어떤 수준인데 뭐 굉장한 어떤 이 분양가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 아주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 신길 2구역, 증산 4구역, 쌍문역 서측 서울 도심 내 복합 사업 인허가 속도를 거의 뭐 2025년 들어서 확실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뉴홈 형태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3월이나 4월에 청약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롯데건설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영등포 롯데건설 되겠죠. 뭐 GS건설 등등등 뭐 유수의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뭐 이게 공사비 부분이 상당히 좀 뭐 마진이 남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이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뭐 일단 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대형 건설사들을 참여하는 어떤 유도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쌍문역 서축 같은 경우도 은근히 지금 물량 규모가 커요. 1428세대 정도 됩니다. 여기도 45층, 굉장히 고층 아파트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이 분양가가 20평대가 5억 정도, 그리고 30평대는 7억 정도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양가는 지금의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갈수록 이 민간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원가 상승분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틈새로 쪼개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이 도심복합 사업 같은 것들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사전 청약은 거의 폐지가 됐고요. 뉴홈에서 나오는 서울 도심의 공급들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잔여 물량이 그래도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 도심 지금 민간 분양가 뭐 비강남권만 해도 20평대가 10억이 넘어가고 30평대가 13억, 14억 하는데 그 절반가에 나온다는 사실. 물론 뭐 추정치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지만 거의 뭐 여기는 뭐 확정적인 어떤 분양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지켜볼 만한 그런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상반기 변화무쌍하게 미국발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뭐 돌변하게 되면 한국 부동산 시장도 정신없이 끌려가게 되는 뭐 어찌 보면 거의 가격 면에서 노답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냥 뭐 엄청난 가격 대조정기를 겪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어떤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이 미국발 금융의 대변화가 한국 부동산 자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뭐 관세 부분 때문에 원가 상승률은 뭐 어마무시 높아질 가능성 높겠습니다. 뭐 건설업계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틈새로 쪼개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무작정 민간 분양가 믿고 고점에 몰리면 뭐 인생 정말 골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무 답이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사전 청약은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추세고 뉴홈에서 나오는 서울 도심 안에서 푸는 잔여 물량들이 남아있다는 사실. 분양가에 좀 집중하면서 가격 면에서 정말 메리트가 있는 곳들 잘 살피면서 영등포 신길 2구역 같은 경우는 뭐 롯데캐슬이 수주를 맡으면 뭐 굉장한 어떤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잘 착안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꼭대기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